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 감찰 중단을 지시할 때에는 조국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시작을 좀 해볼까요? 검찰이 결국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카드를 오늘 오전에 꺼내 들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까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놓인 건데요.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는 글쎄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시동을 걸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오전에 서울 동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좀 분위기를 보니까 가족 혐의, 가족 일가 비리보다는 오히려 이 감찰 무마권의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 일가 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이거는 정경심 씨가 이제 지금 현재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마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 감찰무화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다 일단 소환돼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도 여기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개통상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항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 단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군데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기각된다든지 만약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검찰은 상당히 공경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친 것 자체는 보면 일단 이 사건은 충분히 의율할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깊이.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영장 청구할 때 혐의들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 중에 이 두 가지,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권만 해도 충분하다. 우리 구속시킬 수 있다. 검찰의 자신감으로 봐도 됩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사모펀드랑 자녀 입시랑 유재수가 3개가 있는데, 뭐 가지고 하지? 라고 이제 검찰이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유재수 건에 자신 있으니까 유재수 건만 하고 사모펀드는 자신 없으니까 그거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관할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 그거는 중앙지검 이제 특수부, 특수부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반부패 수사부인가? 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 유재수 건은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대검에 다 보고가 되고 대검에서 이제 관할을 하겠지만 일선 수사, 청 자체의 관할은 다르기 때문에 뭐 동부지검에서 사모펀드는 좀 빼고 이것만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한 건 아니고 동부지검 건은 동부지검 건대로 가고 중앙권은 그냥 중앙권대로 간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도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하기가 이게 더 용이해요. 사실은 다 확보가 되면 이거보다는 중앙에 있는 사모펀드 문제가 더 법적으로는 클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뇌물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입증만 다 된다면.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자들 특히 이제 공범격인 부인인 정경심 교수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안 그렇거든요. 관련자들 입이 술술 열립니다. 그리고 그 진술들은 조국 전 수석의 진술과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조국 전 수석을 파고들고 그 혐의를 입증할 게 이게 더 확실할 수는 있죠. 그러니 아마 시작은 중앙반부패 수사부에서 했던 그 개인적인 문제가 먼저 시작은 됐지만 결국 수사의 종착지에는 동부지검 건이 더 먼저 도달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요. 예. 그러면 조 전 장관 구속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항상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제가 사실은 원래 잘 맞추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 맞춰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죄는 우리 헌법전에서 없어져야 될 죄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는 쭉 하셨었죠. 네, 네네. 권성재판관도 소수 의견에 야 이거는 정권 바뀌면 반대 세력 탄압의 도구로 쓸 수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정도로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법대 다니고 사법시험 공부하고 연수원 공부할 때까지 직권남용에 대한 실제적인 판례도 몇 개 없었어요. 한 2억 있었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죄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죄인데 어쨌든 적폐청산 모두에서 전 정권 인사들 이걸로 수없이 많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검찰과 법원이 이거를 엄격하게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이 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기조에서 본다고 하면 제 소신과는 상관없이 예. 적폐청산 수사 모두에 있었던 검찰과 법원의 그 태도에 미루어서 연장성산이라고 보면 조국 전 수석도 구속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구속될 가능성도 영장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수개월째 이어진 조 전 장관 수사는 일단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기다려달라. 당시 윤석열 총장이 말했는데 정선희 소장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게 오늘이고요. 이틀 뒤에 성탄절이고 모레 그러니까 성탄절 건너서 목요일에 영장실심사를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이 봤는데 아마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검찰이 올해 안에 좀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국 관련 수사가 이제 좀 6개월, 지금 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또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 구속됐는데 조국은 그다음에 수사에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는 좀 이거에 마무리나 마침표를 하나 찍고 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영장이 이제 들어가면 25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지나가서 26일 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가면 그날 밤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이면 청구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조국 수사에 관해서 세 갈래로 진행되는 수사에 하나는 일단락이 된다 하는 것을 검찰이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는 그럼 내내 어쨌든 목요일 날 이르면 밤에 늦더라도 금요일 새벽에는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내 저희도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구속 이슈에 구속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김상혜 평론가님. 네. 저는 오늘 좀 공교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시켰던 판사가 이번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네. 판사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판사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사례를 보나,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있어 보이고. 그리고 고민을 굉장히 검찰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검찰에서 오보 대응이라 그래가지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는데, 상상해서 기사 쓰지 마라. 이러고서 강하게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이렇게 영장을 친 걸 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래도 자신이 생겼으니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기각이 만약에 된다면 재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청구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타격? 지금 수사에 약간의 타격? 이런 거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했지만은 지금 판사가 영장실심판사가 유재수를 구속했다고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구속을 바로 할 거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네. 유재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거의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지금 말한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도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부에서 보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됐지만 결국은 무죄가 나왔고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역시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됐는데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역시 직권남용으로 환경부 관련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고발이 됐는데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권의 범위, 아까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직권의 범위를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측은 이것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 종합해봐도 일단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 저희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 전 장관 말고도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중국 출국 당일에 이 소식을 접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관련 목소리,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례적인 청와대 메시지 한번 이현주 의원님 같이 보실까요? 네. 조 전 장관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 이거는까지는 언론적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윤도한 수석 얘기는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런 반응을 청와대가 내놨습니다. 저는 저 이야기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 이야기는 검찰은 뭐냐면 법을 어떠면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게는 법원이 판단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위법인가 아닌가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무슨 아무 죄가 없어서 왜 구속됐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의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저런 식의 인식,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그러면 검찰 허락받고 하라는 이야기냐? 라는 이야기는 청와대는요,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 내에서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하는 일은 다 정무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저는 인식 자체가 청와대가 하는 것은 다 괜찮다. 청와대가 모든 거 하는 건 정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까지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청와대도 법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이상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윤도한 수석의 저런 인식을 보면 과연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정세현 소장님, 이게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뾰족한 해명을 안 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니까 상당히 이례적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윤도한 수석은 사실 기자 출신인데 저렇게 검찰과 법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발언을 쏟아내도 되는지 굉장히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지금 표시한 거거든요. 끌어들일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을 끌어들인 것은 검찰에 대한 굉장히 불만과 함께 법원에서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 영장 여부를 심사를 하는 그 판사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런 것은 이런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소통 수석을 내세워서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금 말한 대로 청와대가 정말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효과만 남는 아주 부작용을 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거론된 모든 인사들을 다 조사하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친문 인사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대장으로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불렸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처음에 휴대폰 포렌식과 유재수 대면 조사를 지시했던 그 조국이 다시 감찰 중단을 지시할 때에는 조국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그 조국의 윗선을 지금 규명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좀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님. 화면을 보면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직함은 생략하겠지만 이 세 명을 다 조사하고 나서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뭐 조사나 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판가름이 나겠죠? 어느 정도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큰 얼개는 그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팩트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들을 다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쫙 확립해놓고 그 다음에 법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관계는 이런데 그럼 여기서 누가 죄가 있지? 누굴 기소하고 누굴 불기소하지? 그럼 기소하기로 한 사람 중에서는 죄의 어떤 경중을 따져서 누굴 구속하고 누굴 불구속하지? 이런 두 단계.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 이제 법리 적용 두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세 사람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끝났을 거예요. 글쎄 뭐 추가 조사 할 수도 있는데 추가 조사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입에서 뭐 다른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진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사실관계 판단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법리 적용의 단계거든요. 1차로 조국 전 수석을 기소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영장을 쳤으니까. 거기다 이제 구속 기소까지. 그렇죠. 어쨌든 영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기소는 이제 뭐 정해진 수순인 것이고, 물론 불구속이라 하더라도 기소는 하겠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조국 전 수석한테 뭔가 직간접적으로 전화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저 세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교사법률 이런 측면들을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저 판단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관건은 저 사람들의 진술도 진술이지만 저 세 사람, 조국 전 수석이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박형철 전 비서관 말에 따르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넘어와서 힘들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과연 저 세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조 수석 그냥 유재수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이건지, 조 수석 덮어 이건지,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이 뭐라고 진술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주 전 장관에게 그걸 전달한 사람이 정말 백원우 전 비서관이 맞는지도 검찰이 그렇죠. 들여다보고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아까 두 번을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원래 애초에 이 유재수 감찰무마건이 터졌을 때 각종 보도에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친노 부산 파사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지 뭐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요, 유재수 전 시장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감찰 무마와 관련이 아니라 그 부산까지 부시장으로 오는 것에 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각이 된 그 이름은 아니에요. 구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하고 부산파 중에서 윤건영 현 국정상황실장이 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 전체적인 조사가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파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이호철 수석이 그렇게 부산으로 가는데 영향을 했을 거로 의심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구명운동에서는 빠졌겠느냐, 그런 의심들은 또 나오게 되는 것이라서 이호철 전 수석이 뭐 조사는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넘어서 친노 부산파를 겨냥할 뇌관이 될지도 뭐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다시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발언을 이제 지난 8월에 한 발언인데, 최근에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부장검사의 오찬에서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다. 그렇죠. 유연하게 수사하라. 그러면서 조국 수사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거는 이제 수사팀에 대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팎에서 특히 굉장히 외압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술자리나 뭐 외부의 행사도 거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굉장히 지금은 스스로에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달리는 호랑이에 이미 이제 탄 거고 그렇죠. 이제는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부의 중요한 구호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의 핵심이 사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 역설적으로 그런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윤석열 총장의 검찰 얘기 입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